저는 26의 나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지 2년이 막 지난 참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의 진중한 모습에 호감이 갔습니다. 특유의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말투는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다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남편은 성실했고 저 역시 직장을 다니며 함께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3년 후에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째 아들을 그리고 4년 후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생활은 더욱 바빠졌지만 남편은 항상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각자의 길을 찾아 독립했습니다. 첫째는 지방으로 발령받아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고 둘째는 유학을 떠나 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58세에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했고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게를 보탰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취미 생활을 찾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산과 골프 그리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40년에 이르던 해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도 귀가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 보니 늦었어. 그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전화를 몰래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 집을 나가려고 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간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고민해왔어. 우리 너무 오래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무감각해진 것 같아. 나는 남은 인생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당신의 자유를 억압했나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느끼는 공허함과 무력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집을 나가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안의 모든 것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동안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그렇게 갑자기 나가셨다고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첫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곧 저를 위로하며 아버지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영상통화로 소식을 들었고 곧바로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그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건너편 진열대에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밀한 모습으로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진짜 이유가 다른 여자 때문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남편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는 저를 보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당신이었구나. 이쪽은 김미영 씨야. 내 동호회 친구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동호회 친구요? 정말요?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 이야기해요. 3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집을 나갔는지, 모든 걸 지금 말해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 옆의 여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영 씨를 1년 전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어.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는데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고백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혼란스러웠어. 퇴직 후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미영 씨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우리 사이에 그런 감정이 생길 줄은 나도 몰랐어. 남편의 변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신감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았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당신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그게 집을 나간 이유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제 당신이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부부예요. 이혼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첫째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다음 날 한국에 도착했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아이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은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권유로 만남에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남편은 예전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알아. 하지만 적어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어. 미영 씨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 그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그래서요?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건가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이야. 내가 한 일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적어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그는 자신이 겪었던 중년의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무력감과 상실감,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서 찾았던 일시적인 위안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쉽게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바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었고 가끔 연락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지. 어느 날 저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말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도 과연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남편에게 의존했던 부분이 많았기에 독립적인 삶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외국에서 잠시 지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사는 곳에 오셔서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생각도 정리하고 휴식도 취하세요. 그녀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놀라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둘째가 사는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갔습니다. 딸과 함께 지내며 오랜만에 모녀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 남편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당신이 한 일은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40년의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쉽게 지울 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회를 주면 남은 인생 당신만을 위해 살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시작해봐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완전히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남편은 기쁨과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바뀌었고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의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저 역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가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현재를 살자.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는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저는 더 단단해졌고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안고 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또는 필요하다면 혼자서라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중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관계의 토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